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현대에는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등등이 문제가 됩니다만 계급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출신 성분이 평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서자는 벼슬길에 나가기도 힘들고 나간다 해도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의 협객이라 불리는 백동수 또한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입니다. 그는 지금의 인재로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며 살다가 정조임금이 서울 출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자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벼슬을 얻고 서울 출신으로는 최고위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가 거닐었을 한양의 어느 골목을 김준혁 교수님의 안내로 따라가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의 협객 백동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그 이야기한 예. 그 내용. 아니 사실 저 앉아서 들으면서 완전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책 한 권의 전체 내용을 딱 압축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아유. 원래 문학 전공하셨습니까? 원래 전공은 건축이고요. 아, 그런데 아주 뭐 굉장히 뛰어난 글솜씨를 갖고 계시네요. 역시 우린 자뻑 방송이에요. 아니 오늘 이제 백동수의 예. 골목을 한번 걸어보자고 했는데 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제 신분에 대한 이야기, 예.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인제 기린협으로 들어가서 농사지었던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이 백동수의 초반의 이제 삶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는 이 조선협객 백동수라고 하는 이 책이 갖고 있는 큰 의미에 대한 것, 그리고 백동수의 어떤 사승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할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백동수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바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조선의 새로운 무풍을 일으켰느냐. 이제 이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백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호가 세 개가 있어요. 스스로 지은 호가. 그 첫 번째 호가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들야자, 줄일 뇌자, 야뇌라고 하는 호예요. 예. 젊은 시절에 지었던 호죠. 들판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 굉장히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서러움,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본인이 당대 최고의 협객이고 또 도성 내에서 정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다 내놓는 사람. 누가 필요하다면 집안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검도 맡겨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베풀어주고 그리고 본인은 몇 달 동안 칼이 없이 겨우겨우 돈을 모아갖고 칼을 다시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이제 백동수였지만 그러나 그런 존경의 대상은 서자라고 하는 신분의 모습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스스로 호를 야녀라고 지었겠습니까? 서글픈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 야뇌 백동수가 생각해 보니까 야뇌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제라고 하는 호로 바꿉니다. 조금씩 점점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과 불화해서 살 수는 없다. 물론 그 시대가 불화의 시대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 또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이런 기득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뛰어난 백동수를 갖다 중용하지 않고 무시하기까지 하니 시대가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백성들을 위한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채찍질하는, 그래서 점제라고 하는 호를 지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제라고 하는 호를 지으면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검할 때 검자하고 참을 인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검을 쓰면서도 바로 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극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문무가 겸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백동수의 호를 보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백동수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백동수가 이제 그 묵과에 합격하고 또 당대 최고의 묵과 자리 이제 신분의 하나였던 선전관으로까지 임용될 수가 있었어요. 선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왕을 호위하는, 그래서 국왕 옆에서 계속 일종의 이제 문관으로는 경호실장 경호실장까지는 아니고 경호원이지만 수석 경호원쯤 되는 수석 거죠. 경호원.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제 행정직들, 이런 사람들, 이제 비서관이나 나머지 행정관들은 당시로 보게 되면 이제 문관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무관들은 이제 경호실에 있으면서 이제 당시로는 이제 뭐 선전관 직책으로서 이렇게 호위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당파의 어떤 현실 때문에 백동수가 올라갔다가 배척을 받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인제 기린업으로 가는 거죠. 기린업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그것이 바로 조선의 무예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새롭게 병서도 정리하고 또 무보도 정리하고. 왜 무보 정리가 중요한 거냐? 나중에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이제 무예서를 갖다가 정조의 명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전에 어떤 그 백동수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 무예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야 속에서 전승이 되어져 옵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중에서 누가 무예를 전수했다. 뭐 한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DMZ 근처에 살았는데 DMZ에서 호련히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무예를 전수하고 사라지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 예전에 저 특공무술 창시자 분의 아내, 아주 유명한 천녀였는데 그분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산에서 살게 됐는데 그 산에서 전설의 고수가 자기에게 무예를 가르쳐주고 살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분 밑에서 10년 동안 무예를 배우고 나왔다. 그 천녀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막 그 예전에는 차가 새로 된 스프링 이런 게 있었어요. 16살, 17살 이때 나와갖고 스프링 막 주먹으로 때려서 격파시키고 막 이랬던 제가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집안에서 가승되는 가전무예가 있고 또 군에서 하는 군사무예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무보로서 즉 책으로서 동작 하나하나가 이렇게 완성돼서 정리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표준무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예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표준무예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고 또 전승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겠죠. 교본이 있어야 그렇죠. 이런 게 표준무예 교본이 없다 보니까 절대 무예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 거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여동생, 나의 누님 이런 가족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적들에게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비극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원천이 무보 정립에 있다고 백동수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성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조가 이제 새로운 군사 집단 이제 군용이죠. 장룡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장룡영 만들게 된 것은 뭐 최근에 영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정조를 이제 자객들이 시해하려고 했고 예. 그래서 그런 시해를 막기 위해서 수기소라고 하는 이제 경호 집단을 만들게 됐고 그 수기소가 나중에 발전돼서 장룡이가 되고 장룡이가 장룡청, 장룡청이 장룡영이라고 하는 이제 예. 군형으로 확대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많은 장룡영 군사들, 즉 급여를 받는 조선 최고의 무사들인 그 군사들을 갖다가 통솔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 사람이 당연히 백동수였죠. 백동수였다. 예, 왜 그러냐면 백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사람이 바로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무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이동무, 예. 이동무는 그 백동수의 이제 매형이죠. 매형이죠. 매형이고 또 이동무와 제일 친한 친구가 박지원이고 박지원과 친한 친구가 홍대용이고 또 유득공 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이 초성 박제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정조의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규장과 당시에는. 검소관으로 다 들어가 예, 있던 인물들이고 또 더불어서 이 연안 박지원은 어쨌든 그 노론의 명문가 집안이거든요. 바로 그 연안 박지원의 팔촌형 보통 이제 당시에는 삼종형이라고 부르는데 팔촌형이 박명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정조의 고모부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조의 고모부였던 박명원이 연행사로 갈 때 그 형을 협박해 갖고 나 자생 군관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이제 북경 갔다 오면서 열알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던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다 그 당시에 그 그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들도 끼리끼리 예. 또 해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네.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다 열려 있었거든요. 아, 열린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뭐 시장의 상인들 네. 또 마포나루에서 그 어물 전하는 사람들 네. 뭐 옷감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북한산 쪽으로 나가갖고 활쏘는 이제 그런 그 사대 예. 가도 다 막 이 협객들 뭐 이제 본인들은 협객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건달들이겠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나거든요.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연안 박지원이 하도 바른 말을 잘하니까 홍구경한테 그 굉장히 찍혔거든요. 그래서 홍구경 때 뭐 거의 절대 권력 가지고 있을 때니까요. 뭐 도승지, 병조판서, 훈련대장 뭐 이런 거 본인이 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홍구경이 연안 박지원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홍구경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기린협에 인제에 있던 백동수가 제일 먼저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연안 박지원의 친구가 나중에 정조 때 정승까지 했던 유원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당시 뭐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유원호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뭐냐? 당시 홍구경 측근에 있는 무사들마저도 백동수를 존경했기 때문에 백동수의 친구였던 연안 박지원이 위험하다는 것을 멀리 이 사람들이 밤새 말 타고 인제까지 와가지고 알려주고 몰래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백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만큼 인간관계 폭이 넓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모아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도 다 대부분 서울이지만 양반들도 그리고 평민들도 천민들도 이런 사람들 모두 함께 어울렸던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백타파 즉 지금의 파고다 공원에 있는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게 당시에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백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그 근처에서 놀던 그런 건달들이 이제 백타파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백타파가 조선의 양산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죠. 그대로 좀 더 이렇게 그게 확산되고 그랬으면 붕당이 좀 덜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정조가 죽은 1800년도 6월 28일 이후에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들을 다 해체시켜버렸죠. 싹 쓸어버렸죠. 싹 쓸어버려서 이들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이동무도 그 앞에 죽고 또 홍대용도 죽곤 했지만은 정조가 죽은 이후에 이들 거의 대부분들이 남인들하고 또 달리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정조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다 유배를 가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10년 안에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지금하고 백탁파의 다를 내기 바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뭐 한편으로 좀 안타깝죠. 그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정조 시대가 왜 괜찮은 시대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주는 사회였다. 예. 근데 요즘은 어찌 보면은 예.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상들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도외시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말만 꺼내면 종북 좌파다. 예. 뭐 딱 이 논리 하나.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도 하다못해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군 내부에도 종북 좌파들이 극소수 존재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사상을 갖다가 예.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년 전의 정조 시대에 비해서 절대 나아진 것이 없는 오히려 퇴보한 사회일 수도 있다. 그때가 외래 더 열린 사회가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백동수가 그런 다양한 인간 관계와 또 그 뛰어난 능력으로다 장룡영의 이제 초관, 요즘으로 치게 되면 한 뭐 대대장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초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참 지도자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요거는 다 외우질 못하고 제가 적어왔어요.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장수는 추운 겨울에도 혼자만 외투를 입지 않고 무더운 여름에도 부채를 붙이지 않으며 비가 내려도 혼자만 우산을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그 혼자 그 병사들과 달리 혼자 따뜻하게 옷 입고 무더운 여름에도 좀 더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입고 비가 온다고 해서 막 우산 쓰면서 편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죠. 바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만이 솔선수범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그래야만이 존경을 받고 그런 존경 속에서 바로 군대를 잘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의 진짜 모습. 그렇죠. 사실은 이 백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름대로 그 당시대에 이제 새로운 신흥 권력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조와 함께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해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면은 높은 벼슬에 나갈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은 좀 더 무관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지방고을 수령으로 나갔다가 지방의 수군 통제사로 나가는 것들, 수군 절제사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이 사람이 수군 절제사나 지방 고을의 수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한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할 일을 한다. 그렇죠. 바로 이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새로운 군대 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무보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바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영달을 위해서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협객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왜 그런 사람이 없죠? 지금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아니 다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가 바뀐 건지 왜 지금은 전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있기야 있겠죠. 있기야 있겠는데. 아니 장관 중에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고 사표 던지고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그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정조 때는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정조가 그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기계 있는 사람이에요. 지조 있는 사람, 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거꾸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든 너희들 해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말이죠. 국왕이 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너희들이 상소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구원상소라고 하거든요. 상소를 구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딱 왔는데 전하가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하 지금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입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리라고 하고. 황당하죠. 그런데 정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정조는 재위 24년간 내내 바로 그런 구원상소를 하게 됐을 때 정말 막 대놓고 욕을 합니다. 전하 너무 무능하다 말이야. 전하 왜 이러느냐. 당신 임금이냐. 임금 능력이 있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해도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계가 있는 사람이다. 고맙다. 네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의 못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효자동에 있는 누구는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본다면서요. 말 시켰는데 얘기했는데 이렇게 딱 안 쳐다보면은 그 사람은 끝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쳐다보고 싹 고개를 이렇게 눈을 싹 감추면 일단 끝난 거고 아니면 또 그런 게 있다네요. 뭐 그걸 제가 말을 해야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끝난 거랍니다. 그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예. 그 당의 예. 비대위 혁신위원장이 예. 그분이 유체 화법을 쓴다,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네요. 예. 비겁하죠, 뭐. 예. 어쨌든 그 백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군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들의 마음을 얻게 됐죠. 소선수범하는 리더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데 뭐 당연히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장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고 예, 일단 실력도 있고. 그럼요. 예. 그래서 백동수가 당시 장룡영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았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관급 자기하고 같은 지위거나 자기보다 낮은 지위지만 이제 그 교련관들, 예. 교련관이라는 게 무예를 훈련시키는 예. 이제 그 무관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는데 무예를 이제 자 이번에 너희들 본국검 하나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본국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라의 화랑이었던 황창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검법인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원류 검법이 본국검입니다. 아. 본국검 하는데 다 틀리는 거야. 예. 거기다가 그러면 제도검을 한번 해봐라. 예. 이 제도검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라고 하는 그 장수, 예, 장수가 와서 딱 했던 검법이 본국검인데 본국검도 다 틀린 거예요. 자, 조선세법 이번에 한번 해보자. 조선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무보에까지 나온 조선의 최고의 검법이 조선세법이에요. 24가지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 굉장히 뛰어난 검법인데 이 조선세법도 역시 제대로 시연하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또 각자 다 동작이 틀리고 이렇게 되면 이 무예가 중구난방이 돼서 제대로 장룡영 군사들에게 전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도 제가 무보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 무보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정조에게 건의를 하게 됐고 정조가 어느 날 이제 부른 거죠. 그 유명한 이덕무, 예. 그 유명한 박제가 자기 최측근 그 예.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조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은 굉장히 공과사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좀 한편으로는 그게 원래 지도자 그래야 되는 거죠. 지도자 맞죠? 그래야 되는 예. 건데 이게 그 좀 사적인 인연 뭐 가끔 가다가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신하들하고 즐겁게 술도 마시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사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뭐 돈을 추가로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무가 죽고 나서 이덕무의 아들에게 이덕무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게 합니다. 규장각 검소관 자리를. 제가 볼 때 정조 그 24년 제위 이래 유일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정도로 이덕무를 신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덕무에게 바로 지금까지 조선의 모든 무예를 갖다가 네가 자료를 통해서 고증해라. 그리고 백동수에게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무예들을 참되게 재현해라. 그리고 박제가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하라. 무예도보 통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글씨는 박제가 글씨예요. 박제가 글씨. 그래서 박제가 기가 막힌 명필이어 갖고 그걸 쓴 다음에 그 박제가의 글씨를 가지고 금속알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었죠.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수가 돼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여기저기서 시연회도 많이 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로. 그게 참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무예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그게 이제 감옥 안에서 그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하던 분들이 감옥 안에서 무예도보 통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빗자루 하나를 들고서 그 감옥에 있는 운동장에서 그 무예를 익힙니다. 서글픈 얘기네요.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무예를 갖다가 이제 전승하려고 하는데 이 무예가 전승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문화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백동수를 통해서 우리 무예가
하루빨리 정말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 아젠다로 자리매김을 해서 네. 이것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은 거의 그 예술의 단계로 무예가 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술의 단계로 많이 넘어오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다행이라면 각 도성들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시범 같은 것도 예. 하고 예. 아이들 견학 코스도 그렇죠. 있곤 한데 조금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열악하죠, 그게. 예. 좀 더 해서 4대강 같은 데 돈 안 쓰고 이런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벌써 문화 강국이 돼도 100번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런 백동수 같은 인물 예. 또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학파의 그런 문화들 예. 그런 게 다시 좀 되돌아와서 이렇게 그냥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야죠. 예, 그럼요. 희망을 갖고 무예도보 통지가 또 더 뭐라 그럴까요? 많이 팔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의 협객 백동수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인간의 품이란 이 우주를 다 담고 그래도 남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이 편협합니다. 이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구와 무슨 일을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역적이 되고 충신도 됩니다. 백동수가 북학파였던 이덕무의 처남이었죠. 학자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무인으로서 무예 도보 통지 집필에 공을 들입니다. 외검. 이게 이제 일범 검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백제의 그 사우라비들을 통해서 건너간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겁니다. 사우라비, 사무라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라는 말의 원형을 저는 사우라비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새길로 갔습니다. 백동수를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이합 집산과 패거리 문화를 잠깐 떠올려 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역시나 부정적 영향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인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대한민국에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백동수를 보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삼계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질긴 닭은 푹푹 삶아서 꼭꼭 씹어 먹어야죠. 예,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재밌는 얘기 잘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